새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의 뜨거운 감자는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장관 보고 하루 만에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경로해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군 검찰조사와 군사법원 재판 등에서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지어내고 있는 얘기다. VIP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A씨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했던 지난해 8월 1일 오전 8시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로설과 관련해 김 사령관과 A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만 SBS와 통화에서 설령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설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권남용 등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함께 소환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게 A씨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질 조사는 김 사령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최해병 사건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이른바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 윤춘원 논설위원, 예. 어떤 주장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로설의 이제 내용은 그렇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네. 김계환 사령관한테 경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제 나온 이야기는 어제 이제 SBS가 보도한 거죠. 거기서 보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경로설을 말하는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해병대 간부가 나도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공수처 참고인 조사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들었다고 하는 증언 외에 그와 관련된 김계환 사령관과의 통화 녹취 네. 이거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승환 위원장, 일단 네. 추가 증언한 해병대 간부 얘기 들으면 경로설을 들었다는 자리가 회의 자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에 또 여러 명 다 참석하잖아요. 그럼 네. 똑같은 진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오히려 더 명쾌해진 거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경로했다는 게 무엇 때문에 경로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경로했다는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가 그래서 이 경로, 지금 특검이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병의 억울함 죽음을 그 연유를 밝히는 과정과 또 하나는 여기에 수사에 외압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다시피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권만 네.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 과정에 이종섭 장관은 이첩을 홀딩을 시켰고 여기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을 시켰고 국방부가 다시 가져왔고 그 과정 가운데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자처해서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라는 그 포인트에 있었는데 대통령 경로가 도대체 언제 나왔나 살펴보니까 작년 8월 중순에 한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먼저 대통령이 경로에서 다시 회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경로했다는 것인가?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 해병대의 수색이 생존자 수색도 아니고 사망자 수색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했냐라고 질타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와전됐을 수도 있고 곡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개회의석상에서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공개회의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참석자들 네. 왜 1년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내가 얘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역시 들었나? 그 확인하는 수사가 공수처가 힘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 일단 김계환 사령관이 그 말을 했다는 주체인데, 자 엊그제 또 이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출석을 해서 대지 신문을 요구를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해병대한테 안 좋다. 내가 그래도 이 별 3개짜리 중장인데 이 대령과는 이제 같이 대질한다는 건 정말 좀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추가 진술이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추가 진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김계한 사령관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혐의는 당연히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증언도 일종의 또 간접적 내지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계한 사령관한테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계한 사령관 입장이 자신은 경로서를 말을 하긴 했으나 그것은 나도 들은 얘기고 그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고 그렇게 중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었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들은 있었겠지만 이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니죠.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더 이제 어떤 기로와 기로 사이에 그 간극을 벌리는,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어떤 그런 입장을 이제 피력을 해왔고, 그만큼 이제 또 이 경로설이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추가적인 증언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김계환 사령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마치 옵사이드 트랙에 혼자 빠진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설명이라든지 반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김계환 사령관한테 과중이 실려 있는 거죠. 이런 네. 상황을 계속 본인이 이제 견뎌야 된다는 거고, 저는 대질신문 거부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가 가는 바는 있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근데 상급자 하급자가 같이 수사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입장이 엇갈린다면 대지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부하 직원, 부하 군인하고도 같이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감내하는 것이 오히려 군인의 명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윤준호 교수는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가 정말 국민들이 다 납득할 만큼 이루어진다면 특검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김계환 사령관한테 VIP의 경로서를 얘기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거죠? 뭐 당연히 네. 수사 대상이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뭐 저는 소환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로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취지로, 그게 과연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 대통령이 그리 경로해서 그랬기 때문에 장관이 결재했던 서류를 그걸 번복해서 도로 찾아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조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라고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핵심 인물은 이종섭 장관입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를 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통화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대화가 이번 수사와 조사와 그다음에 조사에서 벌어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해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회의 뒤 특검법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의 귀국과 출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표단 속에 나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통화해보니 괜찮을 것 같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17, 18명이 찬성을 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부 분위기도 뭐 그렇게 정도는 아니고 재표결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거니와. 민주당은 낙천낙선한 여당 의원 50여 명을 위주로 찬성 설득을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무기명 표결이니 양심에 따라 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여당 의원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뵙거나 또는 편지를 보내는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에서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걱정 어린 눈빛이 읽혀진다며 이탈표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상처뿐인 표대결보다 이태원 특별법처럼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합의가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재표결이 예정된 최혜병 특검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결전의 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야당에서는 지금 17표 이상 이탈표를 만들어서 재의결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또 여당은 그걸 최대한 방어하는 게 목적이죠. 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분이 3분 정도 되는데 네. 아마도 그 3분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단독 보도의 형태로 그 대통령 경로 뭐 이런 또 이게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당 의원들 마음이 좀 움직이는 분들, 특히 낙선자들 중에서는 그런 그 마음이 좀 바뀌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가결에 필요한 17표까지는 확보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우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리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이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건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핵심은 최상병 사건을 정확히 진상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닙니다.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수석님,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숫자와 빈도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좀 잦아지고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10번째 아닙니까? 네.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까지.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 이제 임기 반 정도 돌았는데 짧은 기간에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에 거부권의 요건을 딱 4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국익을 해치는지,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 4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발하는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혜병 이 사건은 특검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이 특검법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뭐 윤건영 의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스스로가 침몰을 빌드업하고 있다.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양당이 이제 표대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표 단속을 하느라고 저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국가 전복 세력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찬성표보다는 찬성하고 싶다가도 이 반대 표를 던질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윤춘환 논설위원. 네.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 뭐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대 국회로 가면 의석이 범야권 세력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맞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당에서의 반박 논리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서 이거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 결과 나온 거 보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뭐 단순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여당의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결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분명히 협치를 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명령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마냥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일부 독소 조항을 손 봐서 이번에는 반대하고 넘어가더라도 22대가 되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수정 제안하는 이러한 안들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